안녕하세요, 공교 선생님입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 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한 명에서 한 100명의 목소리를 내서 5만 명 정도가 앉아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으로 잘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현장 학생들께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제목 갖고 착각을 하실까봐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세 가지가 크게 두 가지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 관리. 그러면 아니 뭐 시간 관리 잘하는 거지. 근데 이 시간 관리가 문제풀이 순서랑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관리가 점수를 올려줄 수 있다면 몇 점 정도 올려줄 수 있을까요? 시간 관리가. 시간 관리 때문에 몇 점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20점? 20점이면 4문제 더 맞히는 거죠. 그죠? 20점이 또 적은 점수는 아니네요. 그죠? 그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게. 예. 정말로 그 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국가직 지방직은 한 세트죠. 같은 데서 내고 문제 유형도 아무리 보더라도 같고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이 다른 서울시류와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올해 제가 봤을 때 또 신유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신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그게 국가직 지방직의 특색이니까 어차피 지금 강의하는 게 국가직만을 위해서 강의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지방직까지 만약에 이제 국가직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면 이번은 어떻게 할 수 없이 넘어가지만 이 강의 내에서 다시 한번 국가직 지방직은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료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지방직까지는 완성하셔가지고 갖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국가직만 들으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렇죠? 네, 좋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문풀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문풀 유형 및 전략. 요 두 가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략 시간 관리가 짧게 얘기하면 30분이고 길게 얘기하면 1시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 1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어볼 시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어떻게 대비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벤트예요. 네. 여기 계신 분은 안 되고, 네. 여기 계신 분은 뭐 어쩔 수 없고, 지금 보고 계신 것 중에서 여기 네이버 카페나 인스타그램에 본방사수 이벤트로 이렇게 캡처를 받으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뽑는 그 기준은 제가 잘생기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결코. 그러니까 여러 번 찍어가지고 그 중에 잘 고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올려주시면 에너지 바를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본방사수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시작할게요. 자, 이게 프로 시험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맨날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수능 때 엄청 요령을 잘 부려서 실력 이상으로 점수를 맞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죠? 정말로. 근데 그러면 그 요령이 뭐냐 하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맞다 싶은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게 있어서 요거부터 한번 정의 한번 해볼게요. 시험을 잘 쳤다의 정의가 뭘까요? 시험을 잘 쳤다. 어떤 게 시험을 잘 쳤다일까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 내에 푸는 거. 다 푸는 거. 정말로 거의 정답에 근접한 것 같아요. 네. 또 다르게 시험을 잘 쳤다의 정의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점수가 잘 나는 거. 역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저런 대답들이 다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시험을 잘 쳤다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맞힐 문제 맞히고 틀린 문제 틀린다. 너무 당연하죠? 뭐 저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막 무게를 잡고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가직을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맞힐 문제 맞히고 틀린 문제 틀렸을까요? 과연? 자, 몇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이 분필을 조금만 더 힘줘서 써야겠네.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5문제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어서 찍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끝나고 난 다음에 봤어. 우와, 이거 다 맞아. 어떡해. 이렇게 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를 국가직 지방직에서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저 매우 높은 확률로 만날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작년 시험지 한번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4페이지가 넘어가고 어떤 문제에 잘못 걸려가지고 내가 거기 한번 고민하게 되면 한 문제 푸는데 몇 분 걸려요? 5분 걸리지 않던가요?
5분이면 다른 문제 5문제 풀어야 되는 건데 그 한 문제에 열심히 5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풀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틀려요, 심지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하다 보면 막 순서대로 풀었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선택 과목에서 5개 있는데 그 5개 중에서 3개를 내가 풀 수 있는 건데 놓쳤어. 이렇게 되면 정말 최악의 결과죠. 근데 어떤 친구는 1, 2, 3, 4, 5가 있는데 마지막에 그냥 다 찍었어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5개를. 그거 다 틀렸어. 아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틀렸는데요? 아싸가 돼요. 이유가 뭐죠? 처음부터 계산해서 얘는 내가 틀릴 확률이 높은 것만 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틀릴 확률이 높은 것만 나 그냥 풀다가 이건 분명히 내가 틀릴 확률이 높은데 버리고 가는 거죠. 버리고. 이게 누군가의 시각에서는 아니 그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주지만 또 누군가의 시각으로는 안 될 건 빨리 버려야지. 지금 우리가 지금 치고 있는 게 장난인가? 라는 시각이라고 봤을 때 저는 후자예요. 우리 지금 장난을 하면서 시험 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버릴 거는 빨리 버려야 되고 전략적으로 잘 버리시는 게 유리한 거예요, 본래가.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맞힌 문제를 맞히고 틀린 문제를 틀려야 되는데 이 마지막 5문제를 틀린 문제로 쳐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퀴즈 한번 낼게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틀린 문제죠? 저는 다른 거 대답 들으면 잘 모르니까 국어만 한정해서. 자, 국어에서 뭐가 틀린 문제입니까? 국어에서. 뭐가 틀린 문제? 한자. 네, 좋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한자를 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거? 어떤 문제로 5문제를 치우는 게 좋을까요? 한자 좋아요. 잘 나왔어요. 또 추론 문제. 아주 정답에 가깝습니다. 추론 문제 무조건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조금 더 잘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국가직, 지방직은 분명히 여러분 시험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그래서 국어에서는 저는 정말로 가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처음부터 버릴 문제를 정하고 가시고 그 문제는 손도 대지 마십시오. 진짜. 그렇게 시험장 가서 최초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국가직 모의고사를 치면서 계속 내가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처음부터 버리고 시간 남으면 마지막에 만약 2문제를 버렸다면 마지막에 시간 남을 때 2문제를 푸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체화를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국가직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점수 보시고 후기를 남기시면 돼요. 정말로. 알겠죠? 후기의 종류는 크게 2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합격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불합격할 것 같지만 큰 도움 되었습니다. 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문제를 버릴 것인가 했을 때 4가지가 있어요. 1, 2, 3, 4. 첫 번째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푸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네 번째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번 버릴까요? 맞아요. 확실해요. 4번 무조건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버려야 될까요?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겠죠. 뭘 버리셔야 될까요? 뭘? 자, 3번 버려야 될까요? 2번 버려야 될까요? 네? 3번 버리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갔다 올 건데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아는 범위에서 출제된 암기 또는 간단한 사고 문제는 되게 쉽게 짧은 시간 내에 풀어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법. 그쵸? 웬만한 문법 문제. 물론 이따가 지방직 국가직에 특화된 문법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웬만한 문법 문제들은 암기형 지식으로 그냥 단숨에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풀립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뭐 문법이나 또 문학도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 나오면 그냥 곧바로 찍을 수도 있겠죠. 고전 같은 거 내가 알고 있으면 그냥 빨리 정답 이렇게 찍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속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네. 독서에서 내용 읽기는 그래도 좀 괜찮나요? 주제 찾기는 좀 괜찮나요? 추론 문제는 어떠세요? 별로죠. 더 최악이 뭐 있어요? 순서 찾기 문제가 정말 최악이죠. 그죠? 그러면 자 한번 써보면 추론과 순서 찾기 문제 말고는 이거 다예요. 그러니까 독해에서 추론 문제, 그 다음에 순서 찾기 문제 외는 여기에 다 속합니다. 한편 내가 모르는 범위에서 출제된 암기 또는 간단한 사고 문제도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그쵸? 왜? 어차피 내가 못 외웠으면 땡 애매하게 외웠어도 땡 한자 원래 버렸고 그쵸?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거 외의 문제가 속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추론 문제는 내가 풀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독해 중에서. 어떤 순서 찾기 문제는 내가 풀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순서 찾기 문제 중에서 이 정도 문제는 내가 건드려 볼 수 있다. 순서 찾기 문제 중에서 이런 특징이 있다면 난 무조건 버려야 된다까지 나와야 돼요. 지금 모의고사 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내가 막 모의고사를 다 풀어보면 야 이건 똑같은 유형인데 내가 틀리네. 왜 틀렸지를 변별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짜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모의고사 풀고 있는데 그냥 점수 보고 1에 1비하고 있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거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모의고사를 치면서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를 내가 버려야 될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의고사 풀다가 내가 이 개념 놓쳤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걸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모의고사의 이유인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 보세요. 추론 문제라고 모조리 다 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 지문이 좀 짧고 그 다음에 선택지가 그렇게 길지 않는 것들은 안 버려도 돼요. 추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여기 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변별해 내시기 바라요. 마찬가지로 추론과 순서 찾기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풀어도 내가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따 꼭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따져보면 자, 얘가 가장 버려야 되는 순위로는 마지막이고 먼저 풀어야 될 순위로 1순위예요. 그리고 얘가 2순위고요. 얘가 3순위고요. 얘가 4순위예요. 그럼 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틀린 문제랑 풀 수 있는 문제랑 왜 이렇게 순위가 달라지냐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은요. 문제를 우리가 접하기 전까지는 이게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풀 수 없는 문제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4번 문제야. 근데 발문을 딱 보고 대충 크기만 봐도 독서 문제에다가 순서 찾기 문제에다가 순서를 찾는데 한 4문단이 1100자 정도 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럼 이거는 내가 읽고 이거 못 푸는 문제네라고 생각해요. 그냥 대놓고 그냥 못 풀겠다라고 넘어가요? 대놓고 못 풀겠다고 넘어가는 거죠. 그냥 몰라 이거 못 풀어 나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짧아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문법이구나 하고 이제 읽어보는 거죠. 근데 내가 암기하지 못했던 띄어쓰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 그럼 내가 틀리겠죠. 그럼 이게 충분히 여기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순위와 4순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해 보시면요. 왜 뭐보다 뭐가 우선순위일까요? 자, 2가 3보다 우선순위로 먼저 풀어야 될까요? 이거예요. 그 이유는 1과 2는 풀어보기 전까지는 변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미리부터 내가 버려야 될 문제를 개인차가 조금씩 있으니까 정하고 꼭 가십시오. 아시겠죠? 꼭. 그 다음에 무엇보다 뭐는 열심히 풀어서 맞췄다고 할지라도 3번은요. 내가 열심히 풀었어. 근데 몇 분 만에? 6분 만에. 6분 만에. 자, 이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안 들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쭉 넘겨보시면 뒤에서 한 5페이지 정도 넘기시면 포스트 휴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지 아시죠? 그거 뭐 엄청 긴 것도 아니에요. 꽤 긴 거 정도죠, 그죠? 미친 듯이 긴 건 아닌데 이거 정답 맞힌 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얼마나? 시간 재보셨어요? 누군가는 10분 만에 풀었을걸요? 그리고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3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열심히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처음부터 버리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때문에 3번은 만약에 열심히 내가 풀려고 했다. 그러면 몇 번의 문제를 못 풀죠? 1번의 문제를 못 풀려서 내가 맞히는 문제 못 맞히고 틀린 문제 못 틀려서 망하게 됩니다. 시험을.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물론 정말로 막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줘서 찍었던 문제가 맞히게 되는 것까지는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바대로 따르면 확률이 가장 높게끔 시험을 쳐야 되는 거고 확률이 가장 높게끔 시험을 치려면 현실적으로 버려야 될 문제를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로 제가 다른 과목은 감이 몰라서 장담 못하겠지만 솔직히 국어는요. 지금은 서울시 지방직 같은 게 나왔을 때 내가 철저하게 실력대로 완벽하게 다 풀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3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로 작년도나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지방직 국가직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아주 내가 완벽하게 내가 정답을 고르고 싶다면 35분 정도 풀어보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아무리 짧게 풀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못 푸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국가직은. 그쵸? 그렇다면
이게 국어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도 버릴 문제를 정해놔야 될까요? 예, 영어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밀접한 이런 친척 관계잖아요, 얘는. 제가 요즘 뭐 어떤 경향인지 몰라도 영어는 확실히 버려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지금 시간이, 내가 꽤 개념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상하게 나는 유난하게 나랑 같이 똑같이 공부한 친구보다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가 확실히 있어요. 이거는 시험의 가장 기본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지선다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 그쵸. 이거. 그리고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네? 또 때로는 보기도 있어요. 심지어 얘가. 보기도 한 번 더 보고 와.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시간 한번 재보셨어요? 안 재봤어요? 한번 꼭 시간 재보세요. 지금 모의고사 풀고 있잖아요. 시간 재보시면 한 몇 분 잡아볼 것 같아요? 네? 내가 이거 아니면 저건데 고민했어. 몇 분 잡아먹어요? 3분에서 4분이에요. 정말 시간 재보시면. 아니 짧은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짧은 순간에 우리 엄청 집중했어요. 그래서 막상 시간을 재보시면 아시겠지만 빛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시험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와, 오늘 완전 집중 짱이야. 잘 풀려. 하다가 15문제 남았는데 그냥 끝났어, 시간이. 그런 경우가 나와요. 시험장 가면 웬만하면 진짜 둘 중에 하나거든요. 처음에 너무 떨리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완전 집중이 되거나. 근데 집중되었을 때 시간이 엄청 갑니다. 그렇게 집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고민에 빠져버리면 시간이 분명히 없어져서 문제를 못 풀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꽤 많이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 자세는 뭘까요? 2번까지만 고민하시는 거예요. 3번 고민하시면 안 돼요. 이거 실험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은 실험할 수 있어요. 국가직 시험장 가서 실험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물론 지방직이 남아있지만 너무 눈물 납니다. 자, 지금은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데 이런 문제 그냥 2번까지만 고민하고 딱 찍고 정답 보지 마시고 고민을 조금 더 해보세요. 그래서 5분 동안 고민하고 정답을 한번 내려보시고 10분 동안 고민하고 또 정답을 또 한번 내려보세요. 그럼 되게 재밌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분 동안 고민하고 2번을 찍었으면 10분 동안 고민하고는 4번을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시간을 무제한으로 두더라도 어떻게 되죠? 정답을 못 골라요. 이런 문제는. 그러면 내가 2번까지 고민했으니까 뭔가 좀 아쉽다. 왠지 답이 나올 것 같아. 3번 보고 4번 보는 그 순간에 이 한 문제만 3번 보고 4번 보는 게 아니고 국가직을 3번 보고 4번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싸해지죠. 엄청. 그래서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실수인 거예요. 이건 완전 실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기본, 지금 혹시 동영 모의사 풀고 있는데 2번 고민하고 넘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잘 오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듣고 가더라도 남는 장사예요, 지금. 이분 지금 여기 영어 수업 째고 오셨는데 잘 오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들으셔도 남는 장사예요. 2번까지만 고민하고 빨리 넘기셔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알겠죠? 선생님,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2번 고민한 다음에는 점수가 좀 안 나오고 조금 더 많이 고민하면 점수가 확실히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기본 실력이 부족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정의는 이거예요.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자, 맞힌 문제 맞히고 틀린 문제 틀린다 해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버릴 문제를 꼭 버리셔야지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린 건 뭐냐면 그럼 틀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문제 풀 때 2번 고민하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걔는 틀린 문제예요. 걔는. 그러니까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찍어버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재밌는 것은 내가 찍는 문제 있잖아요. 찍는 문제. 이 찍는 문제가 되게 개인별로 되게 다채로운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학생이 있어요. 정말 2번과 4번 둘 중에 하는데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거나 찍자 별표 치고 넘어갔을 때 정답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50% 나와요. 50%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떤 학생은 느낌이 2번인데 아유 찜찜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정답률이 80에서 90% 나와요. 이 경우는. 근데 이 친구는 더 최악이에요. 2번까지 고민하지 않고 더 고민했어. 그 느낌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짧게 시간 투자하고 마칠 수 있는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릇을 안 고치면 절대로 고득점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럼 제가 자, 이거 다시 공부하세요. 자, 표준어 다시 공부하세요. 이거 부족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추가 자료 드릴게요. 이거는 일주일 만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가능하시겠어요? 1번 뭐라고요?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일주일 만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라고요? 네, 버리 문제 꼭 버리셔야 돼요. 정해놓고 어떤 유형의 문제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까지만 고민한다예요, 이게.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사실 시험을 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를 푸는 순서는 당연히 순서대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국어 같은 거 1번부터 쭉 풀다가 뭐 나왔네, 주론 문제네, 추론 문제, 요런 유형은 내가 못 풀지 버리시는 거예요. 읽지도 말고 시간 아까우니까 빨리 넘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 뭐 해야죠? 순서 찾기네. 그럼 버려야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근데 이거 다 버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건너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어 시험에 정해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8분이면 18분, 23분 뭐 정해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내가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이제 두 문제 남겨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도 다 풀었어요. 5분 남았어. 그럼 그때 푸는 거예요. 그때 공교쌤 버리라고 하셨지? 끝까지 이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크게 동그라미 표시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는 왜 합니까? 별표 치면 안 돼요 했을 때 별표는요. 약간 두 번까지 고민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그 문제만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별표 치고 넘어가야 되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시험이 그래도 100분이라서 짧아서 그래도 긴장된 상태에서 쭉 풀고 가면 그냥 아무 정신없이 풀고 나면 후련한 마음 들고 그냥 끝이 나긴 하겠지만 가끔씩 내가 평상시 쳤던 것보다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서 시험을 치다가 중간에 스스로 말리는 케이스가 나와요. 이게. 즉 심리 때문에 말리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자, 별표를 쳐보세요. 여러분 혹시 국어 시험 치면 한 몇 개 정도 별표 치세요? 지금 모의고사 치면? 떠올리고 있죠? 내가 몇 개 정도 별표 쳤더라 하고 계시면 이거는 프로 시험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은 정해놔야 돼요. 나는 한 5개 정도 쳤어. 맞아. 5개 치네. 나는 한 7개 정도 치네.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서 뭐 2분의 1 맞고 정말로 이분도 뭐 대박 터지면 그냥 다 맞춰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내가 별표를 평상시 몇 개 치는지 알고 있으면 시험장 가요. 시험장 가요. 가서 국어시험 딱 치고 난 다음 보니까 원래 내가 5개 쳤는데 이번에 7개 쳤네? 하면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뭘까요? 네? 시험이 어렵게 나왔구나. 에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나는 망했구나. 가 나오는 그 순간에 스스로 말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험을 치다가 말리는 까닭이 뭐냐면 외로움이 느껴질 때거든요. 나만 어렵구나. 이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알아서 자체적으로 시험이 말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 문제의 정답은 뭐다가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냥 대충 칠까? 어차피 나에겐 지방직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기본적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냥 국가직을 그냥 이번엔 큰 욕심 없이 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내가 목표라는 그 시험 인양 치시고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경험치를 그대로 남겨놓고 그 경험치를 그대로 똑같이 투사해서 정말 그 본 시험에서는 내가 저번에 부족했던 요 시나리오까지 다 채워내서 그대로 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맞힌 문제 맞히고 틀린 문제 틀리고 게다가 내가 자신감 있게 시험 치다 보면 운빨까지 따라줘가지고 합격하는 거지요. 그게 가장 기본적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꼭 할 때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멘붕에 빠질 수 있는 과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하나씩 있잖아요. 어떤 분은 국어일 거고 어떤 분은 아주 높은 확률로 영어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저 같으면 저는 영어거든요. 전 영어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풀 겁니다. 그 영어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혹시 저는 이제 그 공무원 영어는 모르니까 순서 찾기 똑같이 나오나요? 나와요? 네, 그러면 전 그냥 그거는 내가 풀어서 뭐하니? 잘 찍으면 되지. 요런 거. 요렇게.
그래서 찍을 때도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저는 패턴 만들거든요. 일단 제일 처음에 들어갈 것만 찾고 그 안에서 빨리 찍자. 이렇게. 나름대로 패턴 세워가지고 그냥 찍어버려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신비로운 결과가 나오는 게 나중에 막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엄청 복잡한 사고로 겨우겨우 푼 친구는 틀리고요. 저같이 대충 생각한 친구가 맞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시험이 되게 웃긴 게 실력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실력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버리 문제 버리고 맞춤 문제 맞춰가지고 나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시험에 전략을 짜서 시험을 치시면요. 이 남은 시간 동안에도 올릴 수 있는 점수가 꽤 많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20점은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특히 국가직, 지방직은 시험 시간이 분명히 부족한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점수가 올라갈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시계를 보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의 거의 뭐 통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어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 한 몇 분 정도 잡아 놓으셨어요? 뭐 일단 20분 잡으시죠, 그죠? 산술적으로 20분 이렇게 잡으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18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유는 답안지 마킹 때문에. 예. 그럼 우리가 이제 100분 중에서 답안지 마킹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저희가 나무늘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찍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은 얼마 만에? 탁탁탁 찍으니까 100문제 낸 거 한 대충 5분? 네, 그러면 10분 잡으셔야 돼요. 왜? 그러니까 항상 변수로 생각하셔야죠. 뭐 답안지 바꿔야 될 케이스도 있고 수정액을 써야 되는 케이스. 그쵸? 수정액 쓰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시험을 안 쳐봐가지고. 써요? 써요? 네, 알고 가세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변수가 생겼다. 빨리 수정액을 외칠 건지 답안지를 할 건지 그거. 저 사실 수능 때는 뭐까지 강의하냐면요. 어차피 공무원은 방법이 없어요. 공무원은 미리 내가 그 느낌 아니더라도 화장실 가셔야 되고요. 수능 때는요. 제가 꼭 얘기해줘요. 학생들한테. 수능 때 만약에 화장실 가고 싶다 하면 가장 최악이 뭘 것 같으세요? 가장 최악이? 갈까 말까. 좀 문제 풀어보고 다시 갈까 말까. 이거 최악이에요. 집중이 끊겨서.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자, 수능 때는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손을 드세요. 그러면 감독관이 나오라고 할 겁니다. 빨리 나가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해서 가자고 합니다. 감독관 같이 대동이에요. 그때는. 그럴 때 감독관의 걸음걸이를 무시하고 뛰어가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뒤에서 감독관이 쫓아옵니다. 나는 급한데 감독관이 천천히 건다고 나도 똑같이 천천히 걸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시나리오를 정확히 정해놓고 가시면요. 당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 생각해보지 않고 내가 변수가 뭐가 있을지를 생각해보지 않고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정액을 써야 될 것 같다. 수정 테이프를 써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 건지 미리 다 숙지하시고 그런 변수가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요. 자, 버려지지 않는 문제라고 조금 웃기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푸는 거예요. 막 푸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버릴 수도 있는 문제를 만나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다. 버려야 되는 문제, 동그라미 2개를 쳤다. 그러면 이 버릴 수도 있는 문제는 푸는데 문제당 몇 분 정도 걸릴까요? 대충. 평균치로. 한 4분? 3분으로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딱 다 풀었을 때 20번까지 다 풀었을 때 동그라미를 친 게 2문제구나. 그리고 시기를 딱 봤는데 남은 시간이 국어에 내가 지정해 놓은 시간이 6분밖에 남지 않았어. 6분 남고 2문제면 건들만 하죠. 하지만 3분 만에 푼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둘 중에 뭐 빨리? 더 쉬운 걸 빨리 보고 그다음 어떻게? 안 되면 뭐 막상 보았더니 이게 쉬웠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4분이나 걸렸어. 그럼 2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과감하게 이 문제는 버리고 가세요. 아무거나 빨리 찍고. 그리고 영어로 가세요. 마지막에 영어로 하면.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시나리오를 써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당 3분 걸릴 것 같은데 동그라미를 3개 쳤어.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이 2분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3문제를 다 버리고 가세요. 그럼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요. 아무 생각 없이 이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국어까지 다 풀고 난 다음에 영어를 풀려고 하는데 시간을 딱 보고 시간이 부족하네?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이 문제까지 건드려가지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누군가를 안타깝지만 우리는 밑으로 보내고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라서. 이 전략을 정확히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꼭 하셔야 됩니다. 좀 이게 냉정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제발 좀 이렇게 하시라고. 네. 그래서 조금 약간 겁나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내가 동그라미 쳤던 문제가 몇 문제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니까 뭘 풀고 갈까, 아니면 뭘 버리고 갈까, 싹 다 버리고 갈까, 이걸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평상시 별표의 개수를 딱 정하셔야 돼요. 상위권이라면 적정 별표의 개수는 3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차피 여기서 2분의 1 걸리면 1.5개?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본인이 약간 나는 나 잘 나올 때는 100점 나오는데 못 나올 때는 한 60점 나오네? 이런 학생들은요, 별표를 정확히 치시고 세워보셔야 돼요. 뭐를? 별표의 개수가 아니에요. 별표를 안 치고 틀린 문제의 개수를 세워보셔야 돼요. 별표를 내가 안 쳤는데 틀렸어. 한 5문제 정도. 그러면 이분은 서슴없이 기본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별표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당연히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이거 별표 안 치고 왔는데 이렇게 틀린 문제가 5개다. 그럼 그건 뭐예요? 나는 오답을 맞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기본이 부족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아예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별표라고 하는 게 자기가 잘 쳐가지고 그 느낌을 잘 살려가지고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평상시 5개 정도 치는데 7개라고 되면 이보다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외로움을 느끼시면 안 돼요. 알겠죠? 나 망했네 이러면 안 됩니다. 시험이 어려울 때는 다 같이 망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볍게. 어차피 지금부터는 잘 찍으면 되는 로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어떤 정신이요? 다 같이 망해보자. 의 정신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망해보자의 정신이 왜 이점을 갖느냐면 다른 과목을 푸는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오히려 진짜 게임인데 즐길 수 있는 거지. 사실 모의고사 칠 때도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덜덜 떨리면서 다음 과목 치면 눈물이 막 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참 안 풀리네? 나만 안 풀리겠어? 이런 느낌으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좀 생각해보면 국가직이 점수가 많이 확 떨어졌잖아요. 평균치보다 거의 20점, 30점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20점, 30점 떨어졌을 때 누가 성공했을까요? 누가 실패했을까요? 생각해보면 멘탈이 약한 분들이 실패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순간에.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작년과 똑같은 비슷한 평균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심리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건 절대적인 독입니다.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바로 뭡니까? 과목에 대한 자신감은 독입니다. 본인 하나씩 있죠? 나 이 과목은 나 확실해. 이런 거. 내가 이 과목은 100점이야. 이런 거. 완전 독이에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항상 최악을 가정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야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세요. 과목에 대한 자신감 갖고 갔어. 100점 나오면 기분이야 좋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좀 더 어려워. 사실 그 어려운 문제가 본인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상위권이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 자신감은 갖고 있을 텐데 조금 어렵다고 나 망했어 이런 생각으로 덜컥 가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자신 있는 과목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몇 점에서 몇 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낮은 점수, 내가 90점 정도 받으면 낮은 점수다 했을 때 그 90점을 받았을 때 이거는 괜찮아. 어차피 다른 학생들은 더 많이 틀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요거는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좀 학생들을 잘 안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과목별 풀이 순서를 정하셔야 됩니다. 국어부터 꼭 먼저 푸실 거예요. 네, 그러고 싶으면 그러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권하진 않습니다. 저는. 알겠죠? 한 4번째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5번째 무조건 영어예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째로 과목별 풀이 시간을 할애를 하셔야 돼요. 암기 과목일수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암기 과목일수록. 어떻게? 적게 하셔야죠. 거기서 시간 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할애하고 국어는 제 느낌엔 적정 시간이 25분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00분이기 때문에 25분을 잡았지 천천히 풀려면 35분 정도는 줘야 될 거라고 봐요. 국가직에서. 그러니까 10분이나 시간이 부족한 거니까 버리 문제 확실히 버리시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냉정히 그렇게 분석합니다. 자, 그래서 국어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딱 정하세요. 어떤 유형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계속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런 문제 역시 내가 약하구나를 딱 간파를 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그 같은 유형이라도 내가 잘 풀 수 있는 것과 못 풀 수 있는 것이 좀 나눠지기 때문에 잘 관찰하셔가지고 요렇게 나오면 안 풀고 가야지, 저렇게 나오면 대충 요렇게 풀고 찍고 가야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별표의 개수를 정하시고 난 다음에 시나리오를 완성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쭉 풀면서 동그라미 쳐야 되는 문제 한 2개에서 3개 정도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별표로 몇 개 치겠다? 동그라미와 별표는 다른 거예요. 별표로 몇 개 치겠다? 한 2개 정도 치면 내가 시험을 내 페이스대로 보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빨리 뭘 확인해야 된다? 시계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20번 딱 풀고 곧바로 시계를 봐서 몇 분 정도 오버됐는지, 몇 분 정도 남았는지를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중에 뭘 풀 건지 말 건지를 정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풀고 그때 순간적 판단으로 이건 넘어가고 이러지 않겠죠. 내가 미리 정해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시험을 마무리하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10회 이상은 연습하셔야 돼요. 꼭 10회 이상은. 알겠죠? 그렇게 연습 안 하시면 남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하게 되시면 처음에는 점수가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최하가 되는 그 순간에 잘 되고 가장 크게 위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 시험장 때에서요. 실제 시험장 때 정말로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왜 실제 시험장에서 이 말이 엄청난 영향을 끼칠까요? 심리에 엄청 많이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점수는. 네. 그래서 이거 하면 분명히 심리가 잡히거든요. 내가 시나리오대로만 하면. 시험장 가시면 떨릴 것 같아요? 안 떨릴 것 같아요? 100% 떨리죠. 안 떨리면 그분은 호연지기. 정말 아주 호탕한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진짜. 타고나신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정말로. 그러니까 분명히 떨리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을 건 뭐밖에 없죠? 시나리오대로 치고 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1부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공무원 네이버 카페와 인스타그램에서 본방사수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이렇게 찰칵찰칵 기준은 잘생긴 거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생기게 나오게끔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화장실 한번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쭉 풀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한번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